자,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우승자, 우리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자, 오늘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? 네, 정말 그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침에 참 많이 누르는 것 같이 보여서 기대보다는 좀, 왜 이러지? 우리 시장 이랬는데,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가려는, 희망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많은 뉴스 플로우를 장식하는 것들이 있는데, 중국은 예상대로, 그리고 일본은 예상외로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릴 수 있는데, 저는 이제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을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은 또 반대로 하락을 한 이유가 됐고 어제. 그리고 이제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로 금리에서 정책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또 좀 정책 기준을 좀 상향을 한다. 이거 긴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장 자체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어제 좀 분노의 상승 하락처럼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일본은 예상외로 기준금리 관련해서 그렇게 긴축으로 가는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라는 영향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좀 걱정이 더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미국 지수가 그래도 방어를 해줬습니다. 네, 미국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. 또 호재가 나오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너무 또 성급하게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거야. 역시 주식은 다시 올라가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저는 이걸 잠깐 역으로 해석을 하면 많은 뉴스나 전문가분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된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. 긴축은 맞다.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좀 잠깐 해보면 그럼 여태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일본은 안 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 일본 제로금리를 고수하던 일본이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런 우려가 혹시라도 쟤네가 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악재 같은 잠재된 악재가 해소된 걸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멀리 본다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유를 갖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달러가 보면 우리 다 아실 겁니다. 지난 이 시간에도 했던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달러를 얼마를 갈지 막 우리가 재미삼아 했는데 대부분 그때 저희는 1,500원 정도까지 그래서 1,440 얼마를 이제 가고 그랬는데 1,600을 간다, 1,700을 간다, 지수가 1,700을 깬다, 1,600을 깬다 이런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은 다 뒤로 가고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했어요.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이 환율도 그런 것 같습니다. 달러도. 그러다 보니까 요 달러가 싸졌다는 그 인식이 강해지는 거. 그렇다면 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들이 뭐냐면 달러가 싸면은 어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업계, 항공사, 이거 항공사 또 유류 할증료도 또 내린다고 했잖아요.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, 그런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강달러일 때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는 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또 말씀드린 거 바로 생각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업황도 전망이 좋고 IRA 감축법의 수혜이기도 하지만 강달러의 수혜를 본 영향도 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지금 좀 한 템포 쉬면서 다시 달릴 때를 좀 대비해서 계속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악재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. 솔직히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든 그다음에 이 시장에 있는 것도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이런 악재들이 희석되어 가는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FOMC 이전에도 나와 있는 악재는 다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런 심리들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또 외인 수급도 들어온 것처럼 이번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도 이제 다 악재가 이 시장에서 녹아서 희석되어 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.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SK 하이닉스가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은 내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좀 약간은 반도체는 뒤로 보고 좀 생각해야 될 필요 그런 포인트들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깨는 거에서 계속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.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관망하는 거, 그러니까 투심이 이도저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오전장 시장 포인트를 들어보니까 추천주 힌트도 알 것 같고요. 또 거기에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우리 충분히 좀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? 오후장은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요.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뭐 2천억, 1,500억, 1,000억 이상도 막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빠지고 있고 선물 매도 계약 건수가 4천 계약에서 지금 뭐 반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은 좀 얘네들도 우리 시장을 좀 흔들면서 그래도 포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오후에 외국인들 수급, 선물 계약 건수에 대한 이 계약 건수를 좀 체크를 하면서 환율 동향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미디어 컨텐츠부터 해서 제약과 바이오가 움직이고 진단키트, 마스크, 물류까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다시 또 시장에 살짝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디어 컨텐츠들이 다시 움직이고 조금 전에 뉴스가 났는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 다시 쉬었다 움직이는 거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쉬었다 갑니다. 모든 종목들이 원웨이로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계속 내려갈 수도 없어요. 내려올 때도 쉬었다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오고 이런 것처럼 그 변곡점들 종목들의 변곡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중국 모멘텀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종목별 장세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좀 체크할 필요 있고 또 현 구간이 단기 구간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구간은 10월 중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를 봅니다. 그때 봤을 때 지금 고점으로 쌍봉을 만들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저점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구간에서 저점일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관심 가져볼 이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뭐 솔직히 한 해가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죠. 내년에 이제 CES 2023 1월 5일부터 8일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내년에 CES 2023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웹 3.0과 메타버스가 주제로 하나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런 종목들 그리고 AI나 AR, VR, XR부터 5G, 사물 인터넷, 모빌리티까지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코로나 이후 최초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개최를 합니다. 뭐 매드팩토나 NK맥스나 티움바이오, 유틸렉스, 강스텐바이오 등 많은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참여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참여하는 회사들 한번 동향들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2023년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재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그 악재가 해소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여유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뭐 앞에 이제 1월 이벤트도 말씀드렸지만 미국, 중국,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또 사우디까지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게 인프라 사업에 이제 좀 투자한다고 합니다. 그럼 그런 관련들 종목들이 꽤 많아요. 예를 쉽게 들어도 미국은 송전선 70%가 교체가 필요한 정도로 노후됐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. 그래서 뭐 인프라 산업이 도로 교량은 뭐 1,100억 달러, 뭐 에너지는 550억 달러, 철도 600억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잠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 안 좋았던 올해보다 당연히 좋아질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오후가 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네. 자, 이제 미래를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네,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. 네. 자, 앞서서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힌트를 주셨었는데요. 제주항공 메리트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겨울이 되고 시장이 끝나가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가 봅니다. 어제는 하나 투어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주 투어인데 마찬가지로 어두운 터널을 이제 빠져나가는 이 LCC 항공업계, 이제 단거리 노선 항공업계의 이제 대표 주자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이 있는데 모든 항공사들이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. 당연히 안 좋겠죠. 그런데
재무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아요, 특히. 근데 제주항공은 유증도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제주항공을 먼저 한번 항공주 중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, 지금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데, 이 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또 다음 기회를 노리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급을 살펴봐도 지금 기관들이 한 달 동안 거의 200만 주 이상 수급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하락 수혜 기대감, 그리고 유류 할증료가 29% 인하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행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어요. 물론 우리가 지금 버는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단거리 가는 거는 그래도 갈만하다 이러는 심리가 있고, 실제로 지금 여행이 단거리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일본은 엄청 한국 사람이 넘친다고 할 정도인데, 그렇게 좀 수요가 있고, 이 제주항공은 화물기 도입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물기 도입 첫 달에 6월에 이제 240톤이었는데 지금 11월에는 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상화돼가는 이제 노선들이 있고, 중국도 이 코로나 잘 극복하면 2월쯤 되면은 여행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주항공을 추천드리고요. 진입 전략 말씀 바로 드리면은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분할로 해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, 손절가는 이전에 이 거래가 시작된 11,300원,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16,5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제주항공이 13,450원, 1.5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관련된 가격 전략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성원이었습니다. 네. 자, 좀 더 미래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주항공 얘기를 해주셨고요. 현재가에서 매수, 그리고 목표가 16,500원, 그리고 손절가 11,3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